참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네.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예.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예.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전 대단하죠. 안희정, 네, 이재명, 이재명, 안희정. 네. 이게 어제도 대연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예.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는 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가 발단이었어요. 공짜밥 논쟁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재명, 안희정, 안희정, 이재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뒤바뀌었다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왜 네.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계를 2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예. 당시는 촛불 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뭐 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한 그렇죠. 5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때 안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 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구태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치고 비판을 나왔어요.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짜밥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 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반 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 지사가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 입니다. 에이, 싸우는데.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좋은 싸움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 네, 그렇죠. 흔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골몰하는 게 뭡니까? 정치공학, 예. 이미지 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거티브만 하죠. 네.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말하고 맞아요. 흑색선전하고 이런 건데요. 예. 그런데 안희정, 이재명 두 명의 주자가 바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짜밥 논쟁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진보와 보수 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거든요. 복지를 둔 뭐랄까요? 논의? 토의? 네, 그렇죠. 복지를 그냥 막 무슨 국민한테 퍼주게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은 진보와 보수 간에 싸웠던 논쟁이지 야권 대 야권이 싸우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권 주자들끼리 어떤 복지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논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다. 또 민주주의 논쟁, 재벌개혁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때 안희정 지사가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일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했어요.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싸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격하게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을 둔 토론은 권장돼야 된다. 그렇죠. 선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게 근데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확장성 면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주장이 더 도움이 될 텐데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경선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선 안에서도요. 이렇게 이의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이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선의 흥행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싸움이다. 네. 세 번째 인간 뭡니까? 세 번째 인간은 이제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입니다.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요? 네. 반기문 총장이 빠지면서 안개 속에 가렸던 구도가 확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드랍할 거다 말 거다 하던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그동안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만 말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정권 교체인가 이걸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연히 대세론 굳히기. 예. 정권 교체 프레임으로 그동안 나갔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영호남 통합의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프레임을 얘기하고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정권 교체, 시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요.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시장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야권 주자로서 보다 분명한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야권 입장에선 다 좋은 얘기다 이 말씀이신 건데. 이 중에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3명 중 2명은 틀림없이 경선 투표에서 만날 거거든요. 당해. 예. 누가 되든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선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의 숙제는 그거죠. 네. 치열하게 다투되 그게 추악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맞아요. 거. 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의 치열해지는 2위 다툼 오늘 행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어제 3시 반에 불출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예. 통상 정례조사를 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3시 반까지 진행이 됐던 조사는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4시 반부터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다시 돌렸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만 19세 이상 남녀 9,271명에게 접촉해서 1,009명이 최종 응답을 해서 응답률은 9.8%였고요. 예. 시간을 오후 4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1,009명이 답변했습니다. 네, JTBC 의뢰로 저희가 무선 90%, 유선 10%의 비율로 스마트폰 앱과 자동응답, 전화주소, RDD 방식 혼용이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빠진 뒤에 대선 후보 지지도 하루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 1위를 달리고는 있는데 26.1%로 설 직전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약간 빠진 모습을 보였고요. 26.1%. 설 직전에 어땠어요? 저희가 MBN 매경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32.8%였거든요. 아하. 대략 한 6%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를 보였고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서서 12.1%를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12.1%. 설 직전 조사보다는 5%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예. 안희정 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1%포인트 격차로 3위를 차지했는데 안희정 11.1%. 지사가 3위? 예, 처음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11.1%였습니다. 역시 설 직전보다 5%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예, 예. 이재명 시장은 9.9%로 오히려 0.4%포인트 빠진 모습을 보였고 예. 안철수 전 대표 9.3% 역시 올랐습니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고요. 예. 6위는 조금 전 인터뷰했던 유승민 의원 예. 4.3% 2%대에서 2배가량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빠진 뒤 그 15%가 어디로 갈 것인가.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네.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황교안 총리 12.1로 훌쩍 뛰어 올랐고 안희정 지사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MBN 의뢰로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 또 안희정 지사가 2위로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치열한 2위 싸움이 향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황교안,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이 네 후보가 계속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예,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수 후보기 때문에 예. 이분들 중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디로 표가 갔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고 네. 아예 따로 떼서 네. 반 총장 지지하던 분들에게만 조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반기문 후보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24.7%가 이동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로 11.4%, 유승민 의원으로 10.3%, 안철수 전 대표로 9.3%, 안희정 지사로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황교안 저 총리 쪽으로 많이 가긴 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쪽으로도 상당히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반기문 전 지지층도 11.4%로 10명 중 1명가량이 이동한 것으로 그러면 나타났고요. 반기문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도 일정 부분 갔는데 네. 전체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빠졌다. 네.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표 지지하던 표 중에 그 빠진 표는 안희정 뭐 이런 쪽으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안희정 돼요? 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조사 대비 한 5%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예. 실제 안희정 지사가 충청 표심에서 많이 지지로 수혜를 받은 것 같고요. 그래요? 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 지지층도 또 안희정 지사 쪽으로 일부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 대선에서 과연 각 당의 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 내가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각 당 대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던졌습니다. 이른바 정당별 후보 적합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조사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어제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76명을 대상으로 접촉해서 1,032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응답률은 8.5%, 무선 90%, 유선 10%,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우선 새누리당, 민주당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여러분이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대표가 네. 누가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31.4%로 1위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안희정 지사가 2위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10.8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3.7%로 12.9%가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1위예요. 1위. 단연 1위. 근데 지난주에 지지난주군요. 2주 전에 32.8%에서 31.4% 비슷비슷했다면 안희정 지사는 10.8이었던 것이 23.7로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략 13%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시장은요? 이재명 시장은 0.4%포인트 오른 13.9%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네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외연 확대를 꾀한 점 때문인지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지지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이번 경선이 또 개방형 완전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희정 지사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지표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시는가? 누가 나왔습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번보다 한 5%포인트가량 오른 22.1%로 독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9.8%. 그다음은 홍준표, 이인재, 김관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황교안 22.1, 김문수 9.8, 홍준표 4, 이인재 3.6. 예, 새누리당만 떼어놓고 본 그렇습니다. 거고요. 국민의당 가죠.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워딩을 좀 바꿨는데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대 또는 입당 가능성이 있는 잠재 후보들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국민의당을 그렇게 본 이유는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이 들어갈 걸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기 때문에. 빅텐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정운찬, 천정배 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36.8%로 역시 독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가 11.2%로 대략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5.2, 정운찬 5.2, 천정배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바른정당은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승민 35.1, 남경필 15.4, 대략 2배가량 이상 유승민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1대1로도 좀 붙여봤어요. 참 다각도로 우리 이택수 대표가 고생하셨는데 역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가상 1대1 대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연대한 단일 후보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빅텐트로 연대한 단일 후보 안철수, 양자 대결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문재인 42.7, 안철수 31.6,
뭐 대략 11%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 조사보다는 5.8%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내서 격차가 지난번 조사보다는 다소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 붙이면 문재인 42.7, 안철수 31.6. 네. 그래요. 이렇게만 붙여보셨어요, 1대1은? 그렇습니다. 반기문 청장과 항상 붙여왔었는데 그걸 오늘 발표를 이제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양자 대결의 경우에 많이 올랐고요. 또 5, 60대에선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20, 40대의 문재인 전 대표한테 많이 밀렸다면 5, 60대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요. 또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 황교안으로 붙인 건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은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 반기문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붙여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좀 정치권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 주제입니다, 여러분. 역시 김현정의 뉴스쇼 올해로 건강증진 부담금을 매기는 요 사안. 그러니까 정부가 술과 담배 같은 것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네. 건강증진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질문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 발 물러섰지만 주류 부담금, 그러니까 건강증진 부담금이 담배에 이어서 이제 소주나 맥주에도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예. 소맥을 많은 직장인들이 마시는데 소주가 5,000원, 맥주가 6,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술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반대가 58.9%, 찬성이 24.1%로 2배 이상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58.9가 반대. 네. 세금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없죠. 술이든 담배든 간에. 반대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20대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사무직, 노동직,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반대 의견이 높았고 예. 지역별로는 대전, 충청, 세종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 사퇴를 선언해서 그런지 이쪽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가장 낮은 곳은 또 꿈보다 해몽이네요. 대구, 경북은 아예 술 마실 기력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52.4%로 반대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남성, 여성도 비슷해요? 남성, 여성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예. 오히려 남성이 예. 찬성이 10%포인트가 그래요? 높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비슷했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조사하셨어요? 조사는 2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624명이 접촉해서 528명이 최종 응답을 해서 9.5%의 응답률이었고요. 예. 조사 방법은 같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7259님, 이택수 대표 오늘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소개할 게 너무 많거든요. 예, 오늘 고생하셨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네네. 오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참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네.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예.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예.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하게 비슷해지는 그런 가는. 모습이 됐죠. 그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왜 네.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계를 2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예. 당시는 촛불 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뭐 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한 그렇죠. 5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때 안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구태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치고 비판을 나왔어요.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짜밥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 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반 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 지사가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 입니다. 에이, 싸우는데.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전 대단하죠. 안희정, 예, 이재명, 이재명, 안희정. 네. 이게 어제도 대연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예, 예.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는 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가 발단이었어요. 공짜밥 논쟁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재명, 안희정, 안희정, 이재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공수가 뒤바뀌었다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